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매일 아침에 데일리로 시황 올려드리는 거 그거 외에 제가 시간 될 때 주말 휴일이나 뭐 이럴 때 다른 영상들을 올려드리곤 했는데요. 자, 저 처음에 올려드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하긴 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놔도 금리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주식시장에서 그거보다 좀 나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자금이 뭐 지금 40조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보통 고객인계탁금이 10조, 11조 이 정도 됐었는데 이번 장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지금 고객인계탁금이 한 40조 정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중에 그만큼 떠돌고 있는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자,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무서운 데죠. 여러분들의 그 돈을 노리는 그런 엄청나게 큰 고래들도 존재하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예전에. 이 증권회사 처음 다니고 그럴 때 공부 막 한참 할 때, 그럴 때는, 야, 내가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서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 정도를 했으면 정말 뭐 판검사 정도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뭐 이런 걸 좀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다른 그런 어떤 큰 지식이 필요하질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배울 수 있고 주식시장에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선호하시는데요. 자, 말씀드리지만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서 이 참 묘해요, 이 기술적 분석이. 자, 책에 나온 얘기들, 그런 것들로만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는 거, 이것도 주식시장에서 주어진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일예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저, 저, 그런 게 있어요. 이동평균선, 뭐, 요런 걸 갖고, 분석하는 그런 것 중에, 골든크로스가 나고, 데드크로스가 나고, 골든크로스는 뭐,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크로스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그린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린빌의 팔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유명한 건지, 우리 증권회사 직원들 자격 시험들을 보죠. 투자 상담사라는 거 자격증 시험을 보고 그 자격증을 따야 증권회사 객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투자 상담사 시험에까지 나오는 게 이 그린빌의 팔법칙입니다. 근데 그린빌의 팔법칙을 만든 사람은 물론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들었으니까 그린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 그린빌이라는 사람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매일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런 것들, 이것만 알면 당신들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인데,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 중에 유럽의 버펫이라고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뭐 코스톨라니의 달걀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인데요. 자, 이 그린빌의 강연에 초대를 받아서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가게 됩니다. 이 뭐 따지고 보면 이 뭐 지금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가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앙드레 코스톨라니 역시 기술적 분석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가치를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었죠. 자, 근데 어쨌든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강연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린빌이 거기서 강연을 막 하다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온 걸 보고 앙드레 코스톨라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톨라니 씨 오셨네요. 당신은 51대 49의 확률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압도적인 확률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중들이 굉장히 많은 데서 망신을 줬어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강연회를 막 했겠죠. 뭐 그린빌의 8법칙, 뭐 이동평선이 떨어지고 있는데, 장기 이평선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단기 이평선이 치고 올라갔을 때 뭐 이런 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뭐 올라가다가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동평선을 깼을 때 이건 일시적으로 깨는 거다라고 보고 밑에서는 잡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린빌의 8법칙의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막 했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청중들은 다 갔습니다. 청중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에게 이 그린빌이 다가옵니다.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코스톨라니 씨, 제가 코미디언인 건 아시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 하면, 자, 자신조차도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증권사 직원들 시험 보는 투자 상담사의 문제로 나오는 그런 걸 만든 사람조차도 확신을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논란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또 똑같은 차트를 갖다 놓고 이렇게 보고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뭐 기술적 분석 좀 어느 정도 한다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한번 분석을 해봐. 야, 이 주가가 올라갈 것 같냐? 빠질 것 같냐? 물론, 예, 회사의 차트를 갖다 놓고 그 기업명은 지우고 봐야 되겠죠. 한번 봐봐. 이게 올라갈 것 같냐? 빠질 것 같냐? 자, 그리고 A라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B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분석이 틀리게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자기 주관적인 면이 작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답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 제목 회사 기업명을 지우고 딱 보여줬을 때하고, 그 다음에 회사 기업명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종목, 이런 기업명을 보여주고 분석해봐라. 이랬을 때 내용이 각자 좀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1 플러스 1은 2, 1 플러스 1은 2, 이런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지금 기술적 분석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요, 차트를 딱 갖다 놓으시고요. 기본으로 크기 세팅되어 있는 그 차트에 익숙하실 텐데, 자, 이거를 세로 측면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키워놓고 보십시오. 그 전에 봤던 거 분석 똑같은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가로 세로 비율만 틀리게 했을 때도 틀려져요. 자, 틀리게 보입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의 한계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 지금 얘기를 쭉 드리면서 이동평균선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쭉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기술적 분석이 뭔지 이걸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란 대체 뭘까요? 요겁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란 한번 읽어 볼게요. 과거나 현재의 데이터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그런 시도예요. 과거나 현재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한다. 자, 그러니까 저도 아침 시황 방송에 자주 말씀드리죠. 나스닥 차트도 갖다 놓고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도 갖다 놓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이러이러하게 움직였을 때는 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더라라는 거예요. 100%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과거나 현재의 데이터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시도예요. 자, 주식시장은 이 확률이 높다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분이 B라는 종목에 투자를 해서 B라는 종목이 아니라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서 자, 10종목을 매매를 하면 10번을 이긴다. 그렇게 되면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겁니다. 왜?
자, 그렇죠. 10번 중에 7번을 이기고 3번을 지면요.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계산은 커져가겠죠. 복리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자, 요거를 확률 게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기술적 분석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캔들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캔들이라는 거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봉 차트 뭐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고, 예, 막대기 막 이래갖고 어떤 거는 뭐 위쪽으로 비축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아래쪽으로 비축한 것도 있고. 자, 이 캔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영상에 보시면요. 재생 목록이라는 항목을 눌러보시면 그쪽에 제가 완전히 초보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쉬운 그런 단계의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거기서 제가 캔들 그리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외에도 뭐 이동평균선도 있고 거래량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이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자, 이런 것들은 한 세트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세트라는 게 뭐냐면 같이 이렇게 놓고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지금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드릴 거고요. 자,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격도라는 거는 주가하고 이동평균선하고 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기억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자, 제가 그 3월 20일 날 정확하게 바닥을 집어내서 아침에 시황 방송 시간에 이제는 용기를 내야 될 때입니다. 저도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게, 자, 그때 2020년 올해 3월 20일이었어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그 전에 뭐 다 항복을 했죠. 사람들이 전부 다 항복을 했습니다. 주가가 빠졌다가 평상시 같으면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리고 TV 방송이나 뭐 전문가들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반등 나올 때 됐습니다. 반등 나올 때 됐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빠지니까 그때는 항복을 해버린 상태였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었는데요. 이걸 제가 3월 20일 날 바닥을 그렇게 잡아내서 이 영상 아침 시황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격도입니다. 그때는 저는 뭘 봤었냐면요. 그날 이격도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에 있었을 때요.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이격도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앞에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 있을 때는 65까지 빠졌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65까지 떨어졌었고요. 자, 요번에는 60일 이동평균선하고 그 이격도 거리가 69까지 빠졌어요. 즉 70을 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 이격도를 보고 제가 뭐 지인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저 역시 사고 있다고 주식 편안하게 매수하시라고 아침 시황 방송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이 이격도를 보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스토캐스틱 뭐 요런 것도 있죠. 스토캐스틱 뭐 요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분석 자료가 있어요. 뭐 스토캐스틱도 있고 MACD 곡선도 있고 뭐 일목균형표도 있고 엘리어트 파동도 있고 뭐 진짜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고 미쳐 있어 봤어요. 그런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각각의 기술적 분석이 모든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어드렸던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고점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표예요. 자, 뭐 나중에 한번 스토캐스틱도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뭐 퍼센트 K가 뭐 어쩌고 퍼센트 D가 어쩌고, 이게 뭐 골든 크로스가 나서
뚫고 올라가면 어쩌고, 예, 깨고 내려오면 어쩌고, 이런 것들 다 필요가 없어요, 스토캐스틱에는. 자, 뭐, 이 스토캐스틱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토캐스틱에서는, 뭐, 스토캐스틱은 보조지표 중에 하나죠. 여기서는 다이버전스만 잘 보면 돼요.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캐스틱 상에서 전에 찍었던 고점보다 지금 이번에 찍은 고점이 낮을 경우,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경우, 자, 그럴 때는 뭐 천장이 멀지 않았다. 곧 주가는 하락 반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 하나가 잘 맞아요.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각각의 이동평균선들이 잘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스토캐스틱이 맞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또 뭐 MACD 곡선도 있고, 뭐 어떤 분들 일목균형표 이런 부분들을 거의 뭐 신적으로 광적으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일목균형표에는 시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주가가 어느 날쯤 되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변화일을 좀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역시 잘 맞아 들어가진 않고 굉장히 난해합니다. 공부를 하기가.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동평균선 하나만 잘 써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이 주식을 오래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가 굉장히 단순해요. 차트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냥 뭐 설정해 놓은 게 이동평균선 설정해 놓고요. 그리고 또 거래량은 띄워 놓죠. 그리고 수급 정도, 저도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수급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화면. 수급이라는 거는 기관 매수 동향, 기관 매수든 매도든 기관 매매 동향, 외국인 매매 동향, 그리고 신용잔고, 저는 요것만 띄워놓고 봐요. 자, 이게 조금 어설픈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차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고요. 야, 너 이런 거 차트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어지럽지 않냐? 너 이거 의미나 다 알고 보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동평균선 하나만, 캔들하고 이동평균선, 거래량, 그리고 가끔 바닥 잡아낼 때 이격도, 그리고 고점 잡아낼 때 스토캐스틱. 자, 요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공부해봤자 결론은 이쪽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정말 시장이라는 걸 알고 느끼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돼요. 자, 어쨌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게 이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자,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이동평균 기술적 분석 이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동시에 놓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오늘은 조금 알아봤고요. 자, 기술적 분석은 요런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자, 뭐 재무제표를 갖다 놓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에 가격이 움직였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차트상에 놓고 띄워놓고 가격하고 가격이 움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부분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요런 걸 갖고 기술적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술적 분석의 전제나 한계,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